네,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8.15 이후 핵심 유망주 4부도 역시나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후 시장에 대해서 전망과 핵심 유망 섹터 또 알려주고 있지만요. 자, 이분도 한국경제TV에서 시장, 시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부럽지 않게 잘 하시는 분 한 분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엽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1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출렁임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좀 편안한 시장 예측을 좀 할 수 있었겠지만 금요일 이후 또 오늘 쉬고 나서 이제 내일 시작되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차분하게 시장 흐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이후에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만 좀 지켜보더라도 지수 단으로 2,000 갈 수 있을까? 2,100 갈까? 2,200 갈까? 하면서 올라온 게 벌써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또 이야기가 좀 있겠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3월 19일로 기억하는데 1,437포인트를 찍고 무려 지난주 후반 정도에 찍었던 고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넘게 오른 게 사실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가 넘게 올랐고요. 그런 시장이 연출되는 데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작용을 한 거죠. 단기적으로 그만큼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오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 그 유사한 전염병이 나왔을 때 시장이 사실 국제적인 공조도 좀 있었고 재정 부양 정책 같은 것들도 좀 펼쳐졌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시점이 미묘했던 것이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정치적인 일정, 그리고 그 경기 문제를 봤을 때 하강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화 정책들이 엄청나게 시행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득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조대 가까운 그런 유동성이 풀리면서 3월 중순 이후에 1,000포인트가 넘는 시장 그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 한 2,200대 넘을 때까지만 해도 숨에 차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았는데 2,400 넘으니까 오히려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부동산 억제 정책까지 나오고 또 대통령께서 정말 증시에 가서 놀아라 하는 식으로 증권 쪽에 관련된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개편을 해준다던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해서도 조금 금지가 기간적으로 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현상들, 그리고 또 한 가지 2분기에 나오는 실적들을 보니까 예상치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잘 나오네 이런 평가를 받는 좀 특이한 현상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동산 일부에서 나오는 그 패닉바잉 현상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안 갖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빨리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쫓기는 현상들이 주식 시장에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식 위험하니까 안 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식 시장을 뛰어들지 않으면 포인트가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시니까 최근에도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활동 계좌 수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모든 현상들이 같이 동조화가 되면서 나오는 1,000포인트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최근 며칠 좀 다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 쪽 아니면 내년 초 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2월 달, 1월 말에 나올 때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웬만큼 듣는 것들이 나오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백신을 먼저 짠 하고 내놨잖아요. 이 삼상은 물론 좀 넘기고 나서 했지만 그래도 안전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기고 있고, 또 몇몇 나라들은 괜찮아라고 해서 구매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고 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 독일 유럽 같은 쪽, 데서도 예. 늦어도 아마 10월 달 말경에서 연말 정도 조금 늦게 되면 내년 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다 좀 검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 하반기 요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고 그저께 기준으로 일간 확진자 수가 또 세계 기록을 경신을 했거든요. 네. 29만 4천 명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거에 그다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3월 달에 그 경기를 일으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어찌됐든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 무려 세계적으로 보면 160개가 넘는 치료제나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하나라도 걸려라 이제 이런 심정이죠. 어. 변이가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만 많은 치료제와 백신이 시점이 준비되고 있다는 면에서 시장은 그래도 뭐 견뎌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토요일 날 하나의 이벤트로 고위급 회담이 좀 있었는데 일단 연기가 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네. 특이했던 것이 지금 미중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시작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미국이 뭔가 공세를 취하거나 공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고위급 회담의 연기는 중국 특이하게도 쪽에서. 중국 네. 쪽에서 일종의 뭐 파기 내지는 연장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정치적인 일정이 있으니까 연기할게 이런 식으로 바로 코앞에 두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이맘때쯤 미중 간 갈등 막 첨예화되면서 시장이 조정받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쪽에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입장은 3개월 정도만 잘 버티고 나면 우리 쪽에 훨씬 부드럽게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뭐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3, 4개월만 견디자 이런 심리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어. 사실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든 뭐 낀 세대, 뭐 낀 국가 새우 중간 같은 그렇죠. 네. 고래등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지는 네. 터진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런 이제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감이 한 1년 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 3개월 정도 흐름은 미국에서 그렇게 강하게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이 버티는 장세라고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사실 그다지 최근 이제 뭐 지난 봄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되면 우리나라에 뭐 그 기회 요인이 생기는 종목군이나 섹터군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일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것들이 조금 시들해요. 그만큼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저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중국이 조금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도 봐야 되나, 이 업종도 봐야 되나 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인데요.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베이다이허 회의 때문에 일단 시 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 전후로 해서 좀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한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마 하반기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이벤트 중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중국 입장에서 뭔가 승기를 잡는다. 지금 트럼프가 어디 해외 순방 가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죠. 시진핑이 첫 국가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제일 첫 그 행보를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 우리나라 추석 그 연휴 즈음해 가지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기대하는 거는 오고 난 다음에 뭐 한중 간의 교류가 훨씬 더 좀 강해지면서 다음 주 아마 이번 주쯤에 그 양제츠 국무위원도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네네. 또 일부 당 서기 뭐 그 굉장한 뭐 그 쇼핑 구매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조만간 방문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값은 아마 9월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섹터이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지만 뭐 가장 이제 핫했던 섹터 그날 금요일이 워낙 조금 조종세였지만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틈새 강세를 띄었던 업종이 바로 이제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이라든가 네. 일부 뭐 여행 관련주들 요런 쪽에 좀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런 바램은 아마 시장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섹터 중에 가장 주도적인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하반기에 물론 이따가 또 준비를 해 주셨지만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좀 크게 나누어서 네. 아무래도 뭐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가치주라든가 네. 요거 대 성장주 부분으로 좀 나뉜다면 뭐 최근에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뭐 일단 김동현 대표님 봤을 때는 어느 부분 쪽이라고 좀 보세요? 지금 상반기 특히나 3월 달 저점 이후에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뭐 지금 시장 조류나 업종 상태가 언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빵주라든가 이런 그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올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뭐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나 2차 전지 종목들 사실 경기 민감주면서도 성장성을 좀 많이 가미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밸류를 많이 평가해 주는 시장이 나왔는데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 사이에 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다 이러면 자동차 업종을 고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이 사실 언택트냐 컨택트냐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개인 자동차를 더 이용하는 비율이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 언택트의 진정한 뭐 수혜주가 자동차 아니냐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분이나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분야, 기계, 네. 뭐 증권 이런 쪽까지 경기 민감주 섹터들도 골고루 좀 오르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언택트 컨택트의 구분보다는 코로나19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 아무래도 돈의 흐름은 첨예하게 많이 올랐던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나 8월 말 이번 연휴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흔히 말해서 경기 민감주 업종들의 순환매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시작된 건 자동차, 뭐 조선, 화학, 기계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뭐 보험 업종도 되고 금융 업종으로도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업종들 대부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가 그만큼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국내 시장이 좀 상승하기 위한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네. 뭐 최근 시장이 올라간 거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 한 것이 바로 공매도 금지 부분이 아니었느냐. 네. 연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찬반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그 표를 한번 좀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지금 8월 말에 시장 변수로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 주말 사이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라고 하면 공매도에 대한 연장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뭐 여당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고 있는 의견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게 9월 15일 정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죠. 6개월 그렇죠. 동안 네. 공매도 금지했던 부분이 풀리는 것이 9월 15일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1차 공청회나 그리고 또 조만간 있을 2차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나올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공매도 금지의 해제.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이상이 되는 대형주들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고 중소형주 쪽은 뭐 아직은 좀 더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내지는 아예 폐지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좀 전향적인 얘기들 아니면 개인 공매 사실 우리나라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공매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어떤 정책적인과 규정적인 그 불합리성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뚝딱하고 고쳐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손볼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적어도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그것들이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예를 보면 5월 달 정도에 이미 공매도 금지가 끝났거나 네. 아니면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공매도 뭐 금지를 했던 적도 없거든요. 사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른다라고 주장하기에도 조금 어폐가 있는 여러 가지 실증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분위기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분위기, 유동성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시장의 가치 이상으로 가격을 올라버리는 상황인데도 공매도가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이제 과열적인 분위기가 업쇼트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기 뭐 긍정, 부정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 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뭐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 부분도 아무래도 한 부분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와, 지금 다들 뭐 사실 드러나 있는 성적으로만 보면 바이든이 무조건 이겨라고 하고 있고 네. 또 레이건 시대부터 대통령의 그 대선 결과를 계속 맞춘 뭐 일부 학자들의 음. 예를 보더라도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아주 기록적인 이상현상으로 당선이 된 사례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한 90일 이내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측 결과에 대해서 딱 단정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은 아무래도 뭐 바이든이 뭐 조금 더 우세를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한국판 니들 중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이 대선 즈음 전후해 가지고 또 강한 모멘텀을 가질 확률들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하반기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에 가장 뭐 지금 표를 다시 한번 그 아까 보여드렸던 표 보여드리면 사실 가장 지금 좋다고 판단이 드는 거는 시장으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유도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딜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정도에 또 로드맵이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한 160조 중에 한 10% 정도 남짓을 민간 자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10조 원 정도의 뉴딜 펀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쪽에 참여하는 어떤 민간 자본의 유입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뭐 수급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 하반기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풀리게 됐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반응이 음. 나올 수 있는 부분, 요것이 가장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뭐 수급적인 원천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악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환자가 사실 봄에도 네. 이번 가을 정도 되면 2차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느덧 다시 시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미국이 조금 줄었지만 결코 아주 최소화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갑자기 확진 환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 2월 말과 3월 중순 사이에 어떤 시장의 억눌림의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감도 살짝 있는 것이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일단 장군을 불렀으면 트럼프나 이런 또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또 이번 주 사이에 멍군과 비슷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미중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또 한 번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8월 시장이 이제 좀 아직 남긴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준비된 표를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시장 단기에 한 3, 4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는 시장은 뭐 제가 아무리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일종의 자전거 페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페달 열심히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쓰러지죠. 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멈추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달려야지만 최소한의 목표치를 더 달성할 수 있는 지수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의 뭐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비되는 그 자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는 퇴로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증권 시장 쪽으로 계속 유동성 보강된다라고 보면 뭐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요라고 하는 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2,400선 초반에서 2,500선을 넘어가는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진짜로 경계 모드로 나가서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조금 더 계좌 내에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 시장 흐름. 자, 하반기에 어떤 섹터에 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김동엽 파트너가 알려드리는 하반기 유망 베스트 섹터 탑5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묻고 더블로 갈 베스트 섹터 뭐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가 사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어서 2배쯤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뭐 좋은 일이 없겠죠. 이번 그 상반기 때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기업들의 한번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볼까요? LG화, 뭐 현대차, 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우리나라 2020년도 뭐 상반기를 지배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숫자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그 저점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이 올랐겠는데 연초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그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예요. LG화학은 144%, 현대차는 49%, CJ는 무려 연초부터 따져도 9배가 넘게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99%나 올랐습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상반기를 지배했던 뭐 상승률이 큰 대형주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각 분야에서 넘버원의 기업이라는 거죠. 넘버원입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에서 2차 배터리 이 분야에서 1월과 5월 달에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넘버원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넘버원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니콜라라고 하는 그 수소 트럭과 관련된 CEO가 수소 쪽에 있어서는 가장 뭐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수소차에 있어서의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마무시한 영업이익을 또 발표를 했죠. 1,690억치가 나왔는데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 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넘버원의 그 위상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백신이라든가 뭐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주가의 대상승 아까 뭐 묻고 더블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그 기준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과 맞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적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지는 월드 단에서 글로벌 단에서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대시세가 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번 2020년도 뭐 3월 이후에 대세 상승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대 소명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시대 소명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바로 시대 소명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내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주가의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시대가 부름을 하면서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했던 업종이나 섹터들을 잠깐 살펴보면 자, 기억들 나실 거예요. 7, 80년대 우리나라의 건설 어땠나요? 중동의 그 붐이 일어나면서 진출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중동 붐과 함께 건설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던 때도 있었고요. 15년, 14년 전, 15년 전쯤에 조선업종이 또 굉장한 랠리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원유가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중동 쪽에 또 굉장한 어떤 그 건설 붐이 불면서 또 하나 이제 기름을 캐기 위한 또 운반을 하기 위한 배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크게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2015년도에 드디어 중국에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서 뭐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많은 화장품주들이 또 큰 랠리를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단의 큰 유행과 함께 시대 소명에 맞는 섹터들이 굉장히 시대별로 큰 상승을 보였던 예들을 갖고 있는 게 증권시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위치에서 가까운 미래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이라든가 유행단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지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차들이 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나 수소차로 대변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번에 장마를 겪으시고 또 최근에 시작된 폭염을 보시면은 마치 아열대 기후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그 기후를 보실 텐데 여러 가지 이상 그 기후 현상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사계절이 아니고 그냥 춥거나 덥거나 이런 계절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해가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경합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계속 공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지난 봄에 시작될 때 금방 극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변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치료제들이 완전하게 듣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나오는 백신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면서 코로나가 당분간은 공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언제 셧다운을 하고 락다운을 하면서 2, 3년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기는 경기대로 재개를 하고 경제는 재개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방역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활동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공존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과다하다, 노동력은 많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조금 지나면 노동력이 모자란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인구 절벽 상황이 돼가지고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가까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차라는 것 쪽으로 큰 변화를 갖다 보니까 통칭해서 미래차라고 하는 산업이 지금 시장의 주도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 쪽과 연관된 기업들의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큰 미래, 가까운 미래에 나오는 현실들의 기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열대기후,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했다가 장마 때문에 조금 관련되는 업종이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내년도 내후년도 훨씬 더 더워지는 기온을 맞이할 거고요. 적어도 이번 주부터 장마가 이제 지난주부로 끝나고 나서 아마 9월 초순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공수가 전환된다고 보면 미국 쪽보다도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응을 해놓는가에 따른 그런 결과들에 관련되는 섹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지되거나 아마 미래 산업으로 확장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주말 들어가지고 환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2학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 1학기보다도 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산업적인 움직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원격 근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반기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아예 이런 식으로 계속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정확하게 원격 근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인구 절벽을 맞게 되는 세상이 되면 노동력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관련되는 섹터들은 미래 유망한 섹터고 이런 종목들을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섹터로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넘버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섹터를 규명을 해보겠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74개 품목 중에 우리나라가 7개 부분에서 넘버원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 3일 전쯤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D램, 뭐 OLED, 낸드 플래시,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까지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넘버원을 차지했던 그런 업종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되는 기업들 보시면 뭐 삼성전자 굉장히 유난히 많이 뛰죠. 7개 중에 5개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버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한 2등권에 나오는 기업 중에 초박형 TV 쪽에는 LG전자가 또 2등권을 하고 있고 주가로는 지금 부침이 굉장히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OLED라든가 대형 액정 패널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한 70여 개 주요 섹터들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과연 어떤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넘버원을 하지만 뭐 아시아 넘버원을 지나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섹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과거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거나 인기를 끌고 있는 산업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돋울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과 섹터들이 뭘까를 계속 탐색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리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유망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넥스트 넘버원이라는 다음번에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을 이미 뭐 하고 있는데도 아직 주가로 봤을 때 조금 더 여지가 있는 섹터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관련되는 최근에 한 일주일 이내에 나온 뉴스의 그 헤드카피를 중심으로 해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갖고 있는 섹터와 업종들을 몇 가지 구분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엔터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의 실적이 나온 거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되면서 한번 이미 경험을 하셨고요. 10월달에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고 또 한 가지 빅히트가 살짝 지금 반려는 됐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상장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뭐 IPO 단에서 관련되는 그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2달 전쯤에 시장을 강타했던 뉴스인데 블랙핑크의 그 신곡 뮤직비디오가 뭐 단기간에 1억 뷰를 넘어서 5억 뷰까지 달성되는데 기네스의 기록을 5개쯤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알령, 뭐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상반기를 지배했던 시장이지만 언택트라고 하는 또 신산업으로 반전을 가져오면서
엔터주의 주가가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주까지 시장이 조금 하반기 후반 들어서 조금 조정받는 와중에도 엔서사들의 3사 대표적인 뭐 SM이라든가 YG엔터라든가 JIP 엔터 같은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꼿꼿이 주가를 지켜내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거에 걸맞는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엔터 업종들이 이제 K한류라고 하는 K엔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타고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넘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엔터 업종들이 넥스트 넘버원의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웹툰입니다. 웹툰이라고 하면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읽는 뭐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K-팝에 이어가지고 한국 웹툰이 어떻게 일본을 점령했느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고요. K-웹툰 잘 나간다. 카카오 피코마가 일본 앱에서 매출 1등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반기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웹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뒷받침이 됐고 뭐 지난주에 나왔던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웹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매출단의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웹툰 이거 외에도 중소 웹툰들 몇 개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유사하지만 게임 분야예요. 지금 한알령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시장 침투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번 상반기의 실적을 보시면 게임주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2분기 실적이 일제히 날았다 이런 식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경우도 5G 시대에 가장 킬러 콘텐츠로 게임이라고 하는 걸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하드에 심어놓지 않아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좀 진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게임주의 그 비전이라든가 특히나 뭐 시진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된 이후에 중국적 판호가 제대로 열린다고 하면 게임주들의 어떤 비전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차 부분은 앞서서 현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소 트럭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는 니콜라가 현대차와의 협업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글로벌 넘버원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미래차를 선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들 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정책적인 뒷받침에 이어서 각 기업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에 미래차 부분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전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드셨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10만 원 내외 주가에서 18만 원까지 8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걸 보면 전 세계적인 평가로 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뭐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단위로 봐서는 훨씬 더 가치 있게 평가가 매겨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5G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가장 첫 번째로 상용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6G라고 하는 더 높은 단계의 이동통신과 관련된 그런 연결망에 빠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펼치고 있는 걸 보면 하반기에 5G의 어떤 인프라의 개선, 리얼 5G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이미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6G라고 하는 더 앞서가는 통신망에 대한 준비나 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보면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5G, 6G라고 하는 통신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다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3월 중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한국 증시가 코로나 쇼크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82%가 예, 올라가지고 전 세계 86개국 증시 중에 예, 이거야말로 넘버원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예, 상승률로 보면 코로나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 그 증시가 세계에서 넘버원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돈이 그냥 몰려와서 아무 가치가 없는 나라에 기업들을 열심히 산 결과 나온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2020년도 예,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마이너스 1.2% 예상했던 걸 상향해 가지고 마이너스 좀 0.8%까지 기대하는 흐름으로 나왔는데 요게 지금 OECD 국가 37개 중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뒷받침이 되는 백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라고 하면 뭐 그래도 경제 선진국 쪽에 속하는 37개 나라 중에 올해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멈췄거나 역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수치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지는 비율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뭐 고르고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시장에서 나름대로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이런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자신감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섹터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넘버원 증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훨씬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넘버원, 월드 넘버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우리나라 기반으로 가장 토착적이면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세계 단위로 나갔을 때 훨씬 더 큰 비전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세계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묻고 가시면 더블로 갈 확률이 높은 섹터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그 묻고 더블로 갈 베스트 섹터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